셀트리온 합병 후 실적이 공시 추정대로 가능하다면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11%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46%, 제약은 플러스 0.89% 상승세를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안정적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물론 아직 거래량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죠.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83,500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7억 매도, 기관들도 1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사주 81,056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은 18억의 매수, 기관은 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이 3억, 기관도 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잠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회사 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24년 실적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강력한 영향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사에서 추정을 했듯이 24년 실적이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얼마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셀트리온은 오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저 호주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허주마트룩시마와 함께 항암 항체 치료제로서 삼각체계를 구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오세아니아 쪽에서 6개 제품이 상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호주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그젤만은 전 세계적으로 39개 국가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그젤만은 큰 시장인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까지 진출을 하게 됐잖아요. 항암제로서 아바스틴의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작년에 약 7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큰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그 다음에 호주에 허가 획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22년 10월에 출시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수주가 성공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올 4월에 출시를 해가지고 메디케어의 등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베그젤마를 유럽과 미국에서 24년 약 3천억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미국과 더불어서 호주까지 가세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제시했던 3천억 이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제품별로 매출액 추정을 다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24년 에비타까지도 1조 5,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6천억의 매출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유럽과는 조금 시장 구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유플라이마가 또한 의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 유플라이마 미국 매출액을 2,300억으로 회사에서는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미국에서 24년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회사에서 제시한 추정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4년에는 매출액이 3조 5,400억이잖아요.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은 에비타는 1조 5,500억이 나온다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28%로 잡으면은 영업이익이 1조가 되는 것이고요. 33%로 잡으면은 1조 1682억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약간 유동적인 것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회계적으로 얼마를 잡을 것인가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비타를 1조 5,500억으로 잡았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2024년에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전망치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합병을 했을 때
두 회사의 영업가치는 40조가 조금 넘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순차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는 것이죠. 빼고 나면은 순수한 기업가치는 39조 9,177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가치는 약 39조다, 거의 40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것은 24년에 에비타를 1조 6,573억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40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는 1조 5,500억이니까 중요한 것은 에비타의 마진율을 얼마로 잡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40조라면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한 주당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의 주식수와 그리고 헬스케어의 주식수, 그 다음에 합병 비율이잖아요. 이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2억 2천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영업가치를 약 40조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 합병 영업가치 나누기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 수를 하면은요, 한 주식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계산상으로는 18만 2천 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10% 할인을 했다니까 이걸 감안하면은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18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로 계산상으로는 나온다. 물론 이 계산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치가 이렇게 이 40조로 늘어났는데 왜 주가는 이러냐가 아니고 주식수가 그만큼 합병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희석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 에비타를 1조 5,500억 이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가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계산이 한편으로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셀트리온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게 되면, 현재 셀트리온의 컨센서스는 20만 8,667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에비타 마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적정 주가, 목표 주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매출의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도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야만 적정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24년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합병 시즌에 돌입을 했잖아요. 9월 25일이 되면은 합병 반대 의사 통지가 접수되는 시작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현재 회사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조금씩 하면서 주가를 지금 더 이상 안 떨어뜨리려는 방어를 좀 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3분기 공급계약 공시일이 27일 날 나올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합병 반대 의사 통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쉽게는 회사 측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합병 조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나오는데, 합병 반대 의사 통지가 어느 정도 나왔다 대충은 알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면은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합병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진펜트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 특히 3분기 실적은 여러분 셀트리온의 실적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주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8월달 실망스러운 주가 움직임을 보였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9월 장세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는 보다는 박스권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인 9월부터는 합병 이벤트가 돌입이 되기 때문에요. 물론 지난 8월에 음봉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은요, 3개월 양봉 이후에 음봉이 2개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세 번째 달에는 양봉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의외로 음봉이 좀 나와버렸고, 그렇게 된다면 9월은 양봉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주가는 가봐야 되는 것이지만 합병 재료가 주가를 떨어뜨릴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9월은 8월보다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